네, 미국 실리콘밸리 경전철 차량 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또다시 증폭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 엇갈린다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타까운 소식을 또 먼저 알아보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또 발생해가지고 최소 8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만나볼까요? 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곳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전철 차량 기지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 30분쯤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시내 교통청의 경전철 차량 기지에서 교통청 직원인 남성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8명 외에 용의자도 사망해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최소 9명입니다. 용의자의 사망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긴급 전화인 911로 여러 통의 총격 신고가 들어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교통청의 직원으로 교통청은 총격이 벌어지자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경전철 기지 내에 폭발물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수색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관들이 현장에 들어가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현지 교통청은 경전철 운행을 중단하고 대신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 동기와 범행에 사용된 무기 등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희생자 8명을 낸 이번 총격 사건을 규탄하며 의회는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 여성 4명을 비롯한 아시아계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숨진 애틀랜타 총격과 콜로라도주 볼더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등을 거론하면서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미국의 총기 폭력이 감염병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이 제작하는 소위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 볼더 등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연합훈련이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합훈련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해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미국이 한국군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해 주기로 앞서 밝혔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3년 만에 대규모 야외 훈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 발발 상황을 전제하고 전쟁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 3년째 대규모 야외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어렵지 않겠냐며 훈련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와 관련한 미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군사적 준비 태세는 미 국방장관의 최우선 순위라면서 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인 성격이며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면서 훈련 규모와 범위, 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런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양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코로나19로 예년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을 때도 미 국방부는 같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내용 좀 다뤄볼 텐데 코로나19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 기원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고 있고 이 사안은 역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기원을 더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코로나19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미국 당국,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 당국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서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정보 당국에 코로나19가 감염된 동물에서 유래했는지 또 실험실 사고로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기원을 분석하라고 지시했고 이달 초에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당국이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노력을 배가해서 앞으로 90일 안에 다시 보고할 것을 정보 당국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사태 초기 중국의 폐쇄적인 태도를 염두에 둔 듯 당시 미 보건당국 조사위원이 중국에 가지 못한 게 중국의 조사 방해 때문이란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기원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서 의견이 모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WHO는 박쥐에서 사람에게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미 주요 언론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언급했던 실험실 기원설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발원지라는 주장은 크게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한 연구소 연구원 3명이 코로나19 첫 발생 보고 직전인 2019년 11월 코로나19 증상과 일치하는 증상으로 아팠다고 보도해서 실험실 기원설이 다시 한번 대두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국제조사 참여와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촉구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미국이 배제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을 비롯해 미 당국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이제 골머리를 쏟고 있는데 특히 영국에서 인도발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려해서 영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프랑스가 인도발 변이가 확산된 영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넘어오며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에서 인도발 변이 확산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독일과 같은 다른 유럽연합 EU 회원국도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21일 영국을 변이 바이러스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영국에서 입국하면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브라질, 인도, 남아공을 비롯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지역들이 자가격리 의무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올해 초부터 백신 공급 지연 문제로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EU 측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공급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EU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상으로 백신 1회분당 하루 지연 시 10유로를 지불하고 각 계약 위반에 대해 최소 1,000만 유로, 137억 원의 추가적인 벌금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공급 지연 이유로 새로운 백신 제조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은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앞서 유럽 소재 공장의 생산 차질 등으로 EU 내 백신 공급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벨기에 정부가 얀센 백신을 41세 미만에 접종하는 것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최근 자국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40세 미만 여성이 혈전과 혈소판 감소로 사망하자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유럽의약품청의 추가 분석을 기다리는 동안에 접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벨기에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유럽의약품청에 추가적인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지난달 얀센 백신의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과 관련해 이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 사례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얀센 백신의 전반적인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크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들 저희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